자, 이제 국내 축구 K리그 얘기로 좀 돌아올까 합니다. 뭐 첫 번째 주제로 요즘 K리그 갑자기 보신 분들은 순위 테이블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전북현대가 굉장히 최악의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요. 전북현대의 몰락 그리고 이제 단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됐죠.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 조금 살펴볼 텐데 단 페트르세쿠 이분이 오기 전에 이제 김상식 감독이 유임이 되고 성적이 안 좋아서 경질이 된 후에 온 감독인데 이제 좀 조심스러운데 이 감독의 픽이 이 해보지. 해보지. 우리가 모두 이렇게 좀 비판하기 좀 어려워하는 박지성의 픽이라던데 라는 게 이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전북현대의 몰락의 시작이 약간 그 김상식 감독이 유임됐던 그러니까 두 번째 시즌 그때부터라고 보잖아요. 그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 시즌에 못하고 이제 뭐 팬들 사이에서는 뭐 김상식 잘라야 된다. 뭐 이제 좀 나가라 상식 아웃. 김상식 나가 막 이런 거 하고 허병길 나가 같이. 그렇죠. 근데 그때 경질 대신에 유임을 했었잖아요. 구단에서도.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FA컵 우승으로 성적을 냈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왜냐면 그 전 시즌 일단 김상식 감독은 어차피 울산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내리막으로 갔던 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승을 했고 K리그에서 그 다음 시즌에 물론 FA컵이지만 준결승에서 울산을 꺾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FA컵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상대가 FC 서울이었지만 그때 당시 좀 안 좋았던 분위기 안 좋았던 FC 서울이었지만은 어쨌든 이제 몰락의 시작이 중요한 네. 김삼식 감독의 유임이 이제 그 이후부터 몰락의 시작이었는데 감독 선임을 이제 당시에 기억이 납니다. 이제 김상식 감독이 아웃이 되고 나서 전북현대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감독을 데려오겠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단 페트르스쿠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이게 박지성이 관여를 한다고 다들 알려져 있죠. 팬들 사이에서 어드바이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상 거의 단장급. 그렇죠. 맞아요. 거의 행정가로서 이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사실 전북 팬들도 그렇고 좀 인물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판을 자제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결과를 내야 되는 자리니까 이 감독의 선임에 대해서 박지성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에서 그동안 박지성은 약간 그 성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까방권이라고 하죠. 네. 까방권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행정관지만 어쨌든 필드 안에서 같이 뛰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축구 산업이라는 필드에서 같이 뛰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부터 약간 그 점점 이렇게 까방권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하거든요.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슬슬 팬들도 네. 조심스러움이 좀 풀리는 것 같고 비판할 건 해야죠. 사실 팬들 입장에서도. 사실 은 교수님이 아까 뭐 결과로 냈다라고 하지만 팬들은 물론 결과 내긴 했는데 주장창 외쳤죠. 계속 아웃 그 전부터 경기력을 보면 네. 이게 사실 이건 전북현대 축구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전북현대 하면 사실 최강팀의 이미지였잖아요. 일단 최강희 감독 시절에 닭공축구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항상 최고였던 팀인데 그러니까 K리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전북현대는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지금 멤버가 안 좋으냐 하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양쪽 풀백이 현대축구의 핵심이라는 양쪽 풀백이 국가대표의 풀백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그런 팀인데 특히나 이번 시즌 영입을 진짜 정말 폭풍 영입을 했잖아요. 쓸어 모았죠. 쓸어 모았는데도 근데 이거를 잠깐만 내실을 들어가 보면 이번 시즌 영입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내실을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자 일단 비니시우스 무득점이에요. 공격 포인트 없어요. 티하고 페널티킥 지금 2번 연속 실축하고 있어서 지금 되게 문제 많아요. FC에서 영입했던 티하고. 아니요 대전에서. 아, 대전에서 나고 인천에서 온 에르난데스 부상이에요. 못 뛰어요. 그리고 이영재 손FC에서 왔죠. 지금 최근에 계속 경기력 논란으로 되게 말이 많아요. 지금 일단은 폼이 되게 안 좋고
근데 그런 건 이제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은 거는 영입되고 나서의 문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솔직히 말씀해서 야심차게 영입한 선수들이 하나 둘씩 안 터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마이너스 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들어가 보면 대전에서 왔던 전병관 대전에서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 딱 하나 더. 권씨 아, 언제 나와요? 그거는 권창 삐지도 않고 있잖아요. 네. 그건 스쿼드에는 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게 훈련은 같이 하나요? 사실 뭐 개인적인 감정을 좀 쓰고 얘기 드리면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선수고요.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가장 뼈아픈 게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좀 그 지금 그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교수님하고 좀 나눴던 대화가 있는데, 손삼성이 몰락을 하기 시작했을 때와 좀 흡사해요. 많이 비슷해요. 네,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북현대가 지금 수원삼성 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 못 차리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토방에 수원 팬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전북 경기를 일단 보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많이 봤던 글이 그거예요. 이거 우리 몰락했을 때랑 비슷하다. 분위기가. 그 시점이 몰락의 시작의 시점이 많이 비슷하다. 비슷한 느낌이. 근데 약간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순위가 아예 밑으로 가진 않았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내려갔던 건데. 10년 만에 감독이 된 거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미 지금 바닥을 한번 찍었단 말이에요. 밑에서. 지금 10위에요. 연수로만 따지면 한 3년 정도 그 김상식 위임부터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을 본다면 3년 정도 지금 예, 지금까지 3년. 그러니까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가 거의 끝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퇴신을 안 하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수원삼성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전북현대랑은 좀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그것도 궁금해요. 선수 영입에 박지성도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관여를 하겠죠. 아무래도 어드바이서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감독부터 해가지고 영입까지 어쨌든 박지성이 단장급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저도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박지성도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도 딱히 다르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요즘에 작년부터 가장 많이 쓰는 대사 있잖아요. 실패하면 뭐 반영, 성공하면 혁명 뭐 이런 얘기도 하듯이 지금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박지성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고민심 끝에 이 선수를 픽하고 이 선수를 데려왔겠죠. 근데 참 전북도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되는 팀의 진짜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러니까요. 오는 선수마다 지금 다 안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 되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전북에서 지금 그나마 잘하는 선수는 송민규예요. 근데 이거는 김상신 감독 있을 때 데려왔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박지성이랑은 연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나마 좀 잘하는 선수 이수빈. 이수빈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치. 박진석은 어떻게 보면 다른 명목이고 박진석 같은 경우. 방송을 기준으로 이제야 1승을 이제 거뒀는데 앞으로 5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사실 전북이라는 팀은 여기서 5경기 중에 최소한 3승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 이하로 하면은 진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전북이라는 팀이 하위 스플릿을 간다는 것도 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장 내일이 서울이랑 경기인데. 와, 근데 내일 경기 진짜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는 김기동 감독 같은 경우는 거의 사활을 걸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포항한테 졌기 때문에 그전 경기에서. 그렇죠. 그래도 FC 서울도 지금 좀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도 그렇죠. 좀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이게 아직 뭐냐면 초반에 FC 서울도 약간 시원하게 이긴 경기들이 잘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유일하게 김천전 5대1. 네. 그것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FC 서울 입장에서도 중요한 경기고 전북현대 입장에서도 중요한 경기.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FC 서울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또 이렇게 좀 팬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게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전북현대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이렇게 전북현대가 살아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후임 감독은 누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감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일단 박원재 코치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박원재 코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선수거든요. 코치거든요. 일단은 당장 얘기하자면은 이 선수가 막 코치가 83년생인가 아마 그걸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 일단은 현재 내정된 걸로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게 김두현 감독 대행이 김두현 얘기 많이 예. 나오더라고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뭐 제일 많이 거론되기도 하고요. 약간 뭐 이렇게 김두현 감독 같은 경우는 감독의 커리어가 많지는 않잖아요. 아니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잠깐 예. 전북현대를 그러니까 맡아서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원 삼성에서 이병건이랑 김병수 감독 있기 전에 최성근 감독 대행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두현 아직 이렇게 활용될 카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직 쓰고 버리긴 아까운 카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북이 아무래도 돈이 많다고 하지만 타지에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 감독을 갑자기 덥석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시즌 중이기 때문에 네. 좀 매물도 많이 없을 거고요. 네. 그렇다고 뭐 네. 아예 뭐 대놓고 나서 뭐 명문 감독을 데려올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북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수원 삼성이 몰락이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식이에요. 보면은 이런 식. 뭐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김두현 같은 경우는 아예 전북이랑 연관이 없어요. 선수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성남이랑 수원이랑만 관계가 있지. 사실상 성남 레전드 네. 근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 쪽으로씩 표현하자면은 여기도 어떻게 보면 리얼 그린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김두현은 리얼 그린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감독으로서만 봤을 때만. 어차피 김상식 감독이랑 이제 코치 시절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박원재도 같은 맥락이에요. 박원재도 지금 다음 패스트가스퍼 감독 밑에 있었으니까 계속 같이 가는 거고.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뭐 아직 링크가 되고 있는 감독도 별로 없고 언론에 나오는 감독도 지금 별로 없고. 누가 뭐 확정적이다라고 나오는 거는 김대영 감독밖에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이거 팬들 사이에서는 오르내린 게 김재호 감독님 이랬는데? 갑자기 무리뉴 선임.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일단 K리그의 붐이 네. 저는 그러면 전북 경기 한번 꼭 보러 그건 갑니다. 당연하죠. 무조건 아니 바로 이건 가야죠. 누구라도 보러 가요.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예. 무리뉴가 어쩌고 이러면 나름 묵바기 때문에. 그럼요. 누가 보러 가야 되고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 그 예전에 전북현대 백승권 당장 있을 때는 좀 네. 잘했잖아요. 저 지금 일단 박지성 나가야 됩니다. 네, 박지성 나가야 돼요. 박지성 나가야 되고 우선은 지금 박지성 나가는 것도 문제인데 디마테오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나갔어요. 아 나갔어요? 네. 원래 그 기술 뭐 그런 기술 고문 쪽으로 했었는데 일단 지난 시즌 끝으로 나갔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아는 사람만 하지 모르는 사람 은 몰라요. 행정 쪽으로만 몰빵을 했는지 어떻게 이럴 것 같은 대단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북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그런 게 축협이랑 조금 어떻게 보면 비슷한 행보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 이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딱 이렇게 해놓고 정작 이거 누구에 대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좀 액션이 없으니까. 어쨌든 전북현대에도 좀 잘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선임이 잘 돼서 앞으로 좀 다른 얘기인데 예. 아까 울산이래 클럽 월드컵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밥 먹으면서 전북이 만약에 알릴랄이나 알사 저기 이제 울산이 일단 결승에 가지면은 100% 클럽 월드컵 진출로 가요. 왜냐면 두 팀 중에 한 팀이 우승하면 클럽 월드컵 진출 확정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둘이 그냥 결승에서 가버리면은 이미 끝나요. 전북 월드컵 클럽 월드컵으로. 근데 하다못해 다음 시즌부터 클럽 월드컵을 당장 가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많이 문제가 되죠. 많이 문제가 되죠. 예. 많이 문제가 되죠. 당장 울산 같은 경우랑도 지금 갭 차이가 어마무시한데. 저는 전북현대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K리그의 대표하는 팀도 하나. 전통적인 강팀이잖아요. 양강이니까 거의. 네. 어제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좀 앞으로 좀 잘해서 좀 상위 스플릿으로 가든지 좋습니다. 좀 몰락을 좀 잘 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볼게 이제 무고사 골 취소 오심. 그래요. 이게 얼마 전에 이슈가 됐습니다. 그죠? K리그 심판 왜 이러나 자질의 논란은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인천 제주 경기에서 무고사의 골 취소 오심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예. 박스 안에서 크로스가 올라와서 무거사 같은 경우는 헤딩으로 그냥 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수비수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비수랑 이제 충돌 과정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이제 느린 장면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파울이 맞냐? 아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네. 그 수비수가 네. 이게 과연 파울이 맞냐? 저는 이거부터가 의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겠어요. VAR이랑 컨택이 있었는지 그거부터가 좀 의문이긴 한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오심이 인정이 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오심이라고 밝혀졌고 이게 VAR실이 있고 주심을 못 볼 수 있죠. 경기 도중에 못 볼 수가 있고 VAR실이 있는데 그렇죠. 뻔히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못 볼 수가 있으니까 VAR실에서 그렇죠.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심이 났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놓친 것도 아니고 VAR실에서 놓친 것도 아니고 오심을 했다라는 거는 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전제로 따지면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2차 방어선에 나가줘야 되는데 1차 방어선도 무너지고 2차 방어선도 무너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심판이 주심을 놓칠 수 있고요. 100번 연구에서 VAR도 놓치면 제가 이해되는데 오심을 냈다니까요. VAR에서 오심을 냈어요. 오심을. 여기서 더하는 게 네. 심판이 VAR을 봤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럼 근데 3차 방어선까지 문제는 뭐냐면 그 온필드 리뷰를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온필드 리뷰 아예 꿀장면인데 안 했어요. 그때 주심이 김희건 주심이었고 근데 이게 VR이 정동식 주심이었는데 온필드 리뷰를 안 하는 경우는 VAR실에서 확실하다고 얘기했을 때 온필드 리뷰를 그렇죠.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VAR실이 잘못인 거죠. 카메라 구도를 봤을 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냥 사실 이렇게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수비 축구를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헤딩으로 딱 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이런 상황이 어깨로 미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 정도의 경합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경합이잖아요. 근데 골을 딱 했는데 파울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심이 된 거고 해결책이 무엇인가. 일단 저는 큰 좀 이제 문제점이 이제 심판 풀이 그렇죠. 너무 적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심판 풀을 키우기 위해서 이 연맹이나 축구협회에서 관리하나요 심판은? 연맹 대한축구협회에서 관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인재를 키워내려고 육성을 하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고요. 이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얘기 나온 게 AI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자꾸 사람의 계속 이렇게 실수가 나오니까 AI 심판 아직 이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야구에서는 그 다른 종목 얘기지만 야구에서는 AI가 뭐 하는 게 있잖아요. ABS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카운트 이제 쉽게 말하면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독하는 기계를 도입했죠. 근데 이제 잠깐 좀 다른 얘기지만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 타 종목이지만 그 ABS가 작동은 제대로 하는데 이제 심판들끼리 이 KBO에서 심판들끼리 4명이서 담합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게 얼마 전에 큰 네, 엄청난 이슈가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스트라이크인데 볼로 들은 걸로 해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라는 식으로 담합을 한 게 이제 오디오에 그대로 송출이 되면서 문제가 커졌는데 오디오에 그렇게 담겨서 방송에 송출이 되면서 그렇죠. 예.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이거를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 축구는 주심과 VAR실에 교신을 하잖아요. 네. 이거 듣고 싶은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축구에서도 솔직히 그런 일이 방금 같은 경우에 있을 법하잖아요.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방금 같은 경우에 네. 이거 파울 아닌데 그냥 일단 파울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미 너무 안 보고 아까 일이니까 일단 그날 그 경기 때문에 이민호 심판위원장 그날 당시 심판팀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해고가 됐고 어쨌든 이게 지금 VAR실과 주심이 교신하는 건 예전에 프랑스 리그인가? 뭐 있었던 네, 거지 리그왕에서 않나요? 있었어요. 이번 시즌 초반에. 그게 어떻게 원래 규정이 그런 거야? 알면은 아니 프리시즌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경험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것 때문에 혼란을 더 가중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근데 궁금한 거예요. 솔직히 궁금하죠. 좀 재밌긴 할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은 야 이건 좀 자기들끼리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좀 애매한데 이거 핸들링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야 네가 한번 봐봐 이러면서 하면 좀 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요새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비하인드 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심판 VR 교신하는 거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좀 재밌는 의견을 내면은 그런 오심것 말고 약간 판정이 제대로 된 것만 좀 뭐 연맹 측에서 좀 재미로 공개하는 거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다큐 3일처럼 심판 뭐 심판 맞아요. 3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요. 뭐 근데 그런 것도 저 재밌을 것 같은 같아. 경우에는 좀 AI 심판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야구랑은 조금. 야구는 어떤 면에서요? 야구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구는 어떻게 보면 정적인 자세에서 공을 받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랑 볼 판정에 대해서 스포츠 자체가 정적인 네, 스포츠죠. 근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역동적인 스포츠잖아요. 근데 축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상황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그런 게 근데 있죠. AI가 과연 그 역동적인 심판의 상황과 그런 순간순간 판단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뤄낼 수 있느냐? 그러면 정말 좋은데,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게 아닌 네, 거예요. 그거 만약에 도입한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있어요. AI 뭐 그 기술 도입하지 약간 심판 보조 뭐 이런 형식으로 도입한다 한들 그 야구처럼 야 우리 그냥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아니 갖다 놓으면 뭐 하냐고. 결국에 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자기네들이 판단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네. 다른 맥락으로 반자동 옵사이드 그것도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AI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요. 그거는 좀 갖고 싶지 자, 않아요. 그거랑 호크아이 두 가지는 솔직히 말해서 각 리그마다 필수 조건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반자동 옵사이드 같은 경우는 월드컵 때 충격적으로 잡아내는 걸 보면서 이게 돈이 비싼가요? 그러겠죠? 장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지금 시연하는 리가 세리에이고 챔스에는 쓰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를 쓰고 네, 있고. 세리아는 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지금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데도 안 쓰고 있잖아요. 프리미어리그는 다음 시즌부터 써요. 일단. 아, 그래요? 네, 다음 시즌. 오, 근데 재밌는 그게 얘기네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 시즌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시범 단계가 좀 있는가요? 늦게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반자동 그 AI 그 옵사이드. 옵사이드 그게 네. 모든 구장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몇 대 가져와가지고 경기 있는 날만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아닐 하는 거예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세리 같은 경우는 전 경기마다 다 들어가요. 그게 가동이 돼요. 그러니까 챔스도 모든 똑같이. 구장에 다 설치가 돼 있다 뭐 이런 식. 네. 근데 사실 그러면은 K리그는 자본적인 부분. 그렇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K리그는 가능한 게 K리그가 딱 하나예요. 가능한 거는 정말 가능한 게 맞아요. 자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 K리그 2가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다시 이제 좀 얘기로 돌아가면은 AI에 들어가면은 야구의 ABS 시스템이 들어가서 좀 논란이 있긴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구장마다 조금 이게 타자의 그 유명한 타자 이름을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까먹어가지고 그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구장마다 이 기준이 좀 달라진다. 약간 이런 것도 있고 아직은 뭐 그쪽 주장이긴 하지만 좀 개선점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축구도 화면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VR 우리 초기에 도입됐을 때. 그렇죠. 말 많았죠. 처음에. 사실 야구처럼 도입을 할 거면 저는 아예 그냥 도입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금 최근에 불어졌던 문제만 봐도 알잖아요. 그냥 AI 심판을 그렇게 판단한다 한들 사람 심판들이 야 그냥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대로 아까 가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맥락이에요. 과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그래 할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막 핸드볼 파울 같은 경우도 와서 맞았느냐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진짜 따닥이냐. 맞았느냐, 따닥이냐. 그러니까 왜 아마축구 우리끼리 동네 축구 하는 자, 거 그래서 나왔던 게 붙였냐 안 붙였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네. 다음 주 경기에 나왔던 전북이랑 강원에서 그런 오심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최현재 주심이 그때 주심이었는데 김태환 선수가 윤석영 선수한테 크로스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영 선수가 팔을 맞는 동작이 있었는데 이게 배 쪽을 맞고 왼팔을 맞은 거냐 아니면은 그대로 오른팔을 맞고 왼팔을 맞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VR 화면을 보는데 이게 여기를 스친 건지 팔에 그 배에 팔을 스친 건지 팔에서 팔로 스친 건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판단하기 가요. 어려운 경우가 많죠. 어려운 게 나와요. 그 예전에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수원 삼성 팬들은 다 기억할 텐데 최성근 선수 네, 김영수 주심. 네, 대구전이에요 그거. 그쵸 대구전이었는데 되게 애매했어요. 되게 엄청 애매했어요. 저는 다시 그 장면을 다시 돌려봐도 저는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핸들링으로 됐는데 그게 이제
그게 AI가 잡아낼 수 있느냐, 그것까지 잡아낼 수 있으면은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상황 상황마다 축구는 너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교신하는 거 좀 듣고 싶긴 합니다. 아유, 재밌을 것 같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일단 네. 김현수 주심은 지금은 2부로 내려가 있어요. 그렇죠. 확실한 거는. 뭐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닌데, 네. 뭐. 아, 이 양반은 원래 누적된 게 많아서. 그러니까 누적된 게 많아. 네. 그냥 워낙 이제 K리그 팬들이 가지고 심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뭐 AI 심판 도입해라 이럴 거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K리그 심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심판 얘기는 좀 장기적으로, 현실적인 방법, 일단 장기적으로는 인재풀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심판이 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겸업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많죠. 뭐 많죠. 체육교사인데 뭐 네, 심판하는 뭐 당장 저기 정덕식 주심 같은 경우는 환경미원 지금 하고 맞아요. 있어 하니까. 네. 되게 흔한 케이스. 특히 이제 일부에 있는 그런 감독이 그나마 저 심판은 좀 나은 거고요. 유소년 심판 보는 사람들은 아예 그걸로 생업이 아예 안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싶습니다. 2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부 심판이 참 1부 심판에 비해서 퀄리티가 정말 낮아요. 맞습니다. 네. 좀 잘 좀 봐주셨으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닌데 좀 잘 좀 봐주셨음 합니다.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K리그가 초반부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K리그 순위를 조금 보면은 포항이 선두를 예상하신 분은 생각보다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네. 김기동이라는 그 감독이 떠난 인자리가 좀 있을 거라는 네, 예상을 했을 그렇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 도시는 그냥 축구를 잘하는 도시가 아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박태하 감독님의 약간 매력도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천상무가 2등입니다. 이것도 예상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K 군인 정신인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같아요. 김기동 감독이 썼던 전술을 지금 거의 바꾼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박태하 감독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히든풋볼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텐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예. 나옵니다. 예. 근데 신광원이나 네. 뭐 이런 고참 선수들한테 이런 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었냐 뭐 이런 스탠스를 많이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박태하 감독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게 자기가 썼던 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전술에 대해서 그냥 입혀서 기존에 썼던 전술에 대해서 좋은 게 많으니까 이 전술에 그냥 입혀서 자기들의 색깔에 대해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그거를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성적으로 녹여냈다는 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사실 울산전도 어떻게 보면은 1라운드 때 울산전도 네. 되게 펌이 못했다는 느낌 없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지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좀 터져야 되는 타이밍에서 안 터졌으니까 그게 되게 아쉬웠던 건데 저는 지금 아무래도 포항이 1위 했던 거는 정재희의 공이 크죠. 그리고 이제 조금 순위 테이블을 보면은 지금 현재 지금 방송일 기준입니다. 4월 19일인데 상위 스플릿만 봐도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은 물론 너무 초반이긴 하지만 없었을 거예요. 울산이 3등이고요. 제주 4등, 강원 5등, 서울이 6등이거든요. 이 자체가 조금 어색하지 않나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뭐 일단 그렇죠? 전북 10위 이것도 충격이고 그렇죠. 광주가 9위. FC 서울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현재 6등이고요. 상위 스플릿에 겨우 딱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스플릿 쪽으로 가보면은 대구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최영과 감독은 사임을 얘기를 했죠. 네. 참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 최영관 감독 이제 대행으로 시작해서 정식 감독이 되고 나서 좀 많은 일들이 겪었는데 최종 사임이 됐고요. 사실 네. 좀 지나간 얘기지만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성적으로 보고 보면은 대구보다 대전이 먼저 나가야지 맞는 네, 거예요. 맞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도 예. 죠 예. 얘기 많더라고요.
가장 먼저 나가야 되는 감독이 왜 안 나가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컵에서 대전은 하브리그 팀한테 거의 쫓겨다시피 해가지고 간신히 2대0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물론 충북 천주한테 진 대구도 충격이 크겠지만 이제 뭐 물론 이제 로테이션을 좀 돌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중에 경기가 있고 주말에 그렇죠. 또 경기가 네. 있으니까 대거 로테이션을 돌린 건 맞는데 사실 대전의 경기력도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이순민이 있었으니까 초반에는 잘 버틴 것도 있는데 지금 이순민 부상에 대해서 언제까지 그 핑계를 댈 거면 몰라요. 또 레안드로가 지금 다시 회복세니까 좀 잘하고 있으니까 물론 조유미 선수가 빠진 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대전은 아무래도 수비에서 좀 구멍이 많이 보이고 아직 이제 시즌 초반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낯선 순위표를 지금 모든 팀들이 좀 들고 있는데 제가 예상한 거랑 완전히 벗어나고 있고요. 이제 리그 테이블은 이 정도면 됐고 이제 조금 한 팀 한 팀 얘기를 다루면 이제 광주가 최근에 5연패를 냈습니다. 5연패 늪에 빠져 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임 교수님은 어떤 게 문제인 것 같나요? 일단 확실한 건 이순민의 빈자리는 정말 티가 확실하게 난다는 거고 이정혜 감독이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바산이가 왜 대표팀에 뽑혀야 되는 만한 선수인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아산이 참. 아산이가. 네. 그러니까 감독 자체로 봤을 때 선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개개인에 대한 신뢰가. 선수들. 이게 언론 플레이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이렇게 말하는 진심으로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이정효 감독님 특성상 직설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거든요. 그죠? 언론 플레이,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진짜로 진심으로 말할 것 같아요. 또 아산이 선수 분명히 작년에는 굉장히 잘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광주가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서포터즈에서 올렸던 그 뭐냐 네. 이거 걸리 네. 그렇죠. 그런 물론 이제 그 문제는 그 뭐냐 이정현 감독이 서포터즈 리더 그분 만나가지고 이제 사과하는 걸로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저번 시즌과는 진짜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거 빨리 분위기 반전 안 시키면 광주도 위험해집니다. 5연패라는 거는 리그에서 진짜 정말 잘 없는 경우에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그거잖아요. 감독이 경질되는 그 뭐야 될까 그렇죠. 테크트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되면 네, 약간- 연패를 못 끊고 네, 뭐 비길 거 지고 맞아요. 뭐 이길 거 비기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게 몇 경기가 그렇게 돼버리면 늪에 빠지거든요.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광주는 일단은 울산이 ACL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경기가. 그래요, 맞아요. 네. 조금 한 타이밍은 조금 쉬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 어떻게 보면 휴식기를 가지게 된 건데 근데 꼭 휴식기를 가진다고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네, 경험상 광주 같은 경우는 저는 지난 시즌을 봤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광주에는 솔직히 주 득점원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예.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다양한 고루고루 선수가, 선수가 네. 예, 득점을 많이 하니까 이러고는 되게 좋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스코어가 없다는 거죠. 네. 단점. 예. 그러니까 크랙형이 없다는. 그러니까 말이 미들맨이 있죠. 없다라는 근데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가 있는데 U23 대표팀에 엄지성이 나가 있고 좀큰 예. 선수가 나가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엄지성 맛을 제가 네. 봐서 아는데 몰라. 엄청나긴 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그리고 핑계긴 수비 하죠. 쪽에 포포비치가 지금 호주 대표팀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변주 선수도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변준수. 아무래도 광주 같은 경우는 타격이 아예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근데 어쨌든 프로씬에서는 다 핑계가 됩니다. 근데 이게 휴식기 끝나고 돌아온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다음 달까지는 계속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은 광주의 키 포인트는 키 플레이어는 현재로서는 엄지성이랑 수비 쪽에서는 변준수 선수가 맞긴 맞아요. 엄지성 선수가 핵심이었죠. 사실. 공격에서는 거의 핵심은 엄지성이고 수비에서의 중원 핵심은 정호연이고 수비 쪽의 핵심은 변준수가 맞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성 선수를 워낙 또 잘 썼던 그리고 감독. 포포비치 같은 경우는 광주의 이정규 감독이 초반에 안 썼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변준수랑 어떻게 보면 합을 잘 맞췄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이정규 감독도 고심이 되게 많을 거예요. 빠르게 좀 연패를 탈출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FC 서울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시즌이 시작하기 전만 해도 엄청나게 이슈를 몰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기대가 이제 높았죠. 일단 첫 번째로 김기동 감독님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링가드였는데 김기동 감독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기동볼 언제쯤 이제 제대로 돌아가나 약간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시즌 전에 가졌던 기대감에 비해서는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 우승 경쟁에 뛰어들 줄 알았어요. 그 뭐 울산, 전북,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도전하는 약간 도전자 약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물론 뭐 제가 좀 잘 틀리긴 합니다만, 김기동 감독님의 축구의 원래 이제 감독님의 어떤 감독이든 색깔이 진한 감독님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도 뭐 스쿼드에 비해서도 조금 이제 부진한 것 같고 이게 팬들이 얼마나 기다려주느냐가 문제거든요. 네. 팬들과 구단이 얼마나 기다려주느냐가 그렇죠. 문제인데 네. 사실 락사야가 이제 그 조금 욕하는 게 조금 지향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언어라든가 좀 수다를 많이 해서 네. 하니까. 네. 근데 락사가 모든 축구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 다른 더 큰 대형 커뮤니티나 이런 최근에는 엄청 큰 커뮤니티도 있고 네. 팬 커뮤니티도 뭐 FC 서울 라이트라든가 이런 팬도 가끔씩 보거든요. 저도. 그런 데서는 벌써부터 약간 그 기동포를 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사실 이 FC 서울 같은 팀들은 막 엄청 뒤에 미래를 버리기보다는 당장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인기 팀이고 뭐 우승에 항상 뭐 우승까지는 아니지만 우승에 도전한 자의 입장에서 한때는 우승도 많이 했었고 하는 그런 아까 팀이다 보니까. 현대 팀이 K리그 전통 강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FC 서울도 K리그를 대표한 팀 중에 하나잖아요. 뭐 누가 봐도 뭐 일단 기록상으로 최다 관중을 이끄는 감독의 팀이고 또 올 시즌은 또 링가드 효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좋은 찬스도 왔는데 안타깝죠. 특히 팬들이 많이 왔을 때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옹 교수님은 FC 서울이 이렇게 부진한 건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동볼의 포항에서 차이점은 딱 하나라고 봐요. 우선은 첫 번째 오베르단 존재 유무. 오베르다. 네. 지금 팔로세비치가 아니면은 기성용이 아마 그 롤을 하고 있을 건데. 그렇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팔로세비치나 기성용이나 뭐 유재문이 그쪽 중원에서 같은 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3명 중에 1명이. 근데 거의 팔로세비치가 제가 볼 땐 그 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베르단의 기동력이랑 팔로세비치 기동력은 많이 차이가 나요. 우선 특히나 팔로세비치 같은 경우는 포항에 있었을 때와는 지금 좀 다른 선수. 네, 완전 떨어져 있고 수비 기동 스피드나 뭐라든지 뭐 그런 거는 완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김기동 감독 같은 경우는 고심이 되게 많을 거예요. 수비 쪽에서 지금 마땅히 지금 해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지금 시게이로 선수가 아마 제가 봤을 땐 그런 맥락으로 좀 데려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리그에 그렇게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수비 쪽에서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권한규 선수가 왜 굳이 센터백 쪽에 있어야 되나 저는 이것도 제 의문이거든요. 이선호 선수는 성남에 있을 때부터 되게 수비적으로 문제가 되게 많았던 선수예요. 그런데 글쎄요. 아무래도 좀 술라카 선수도 지금 수비 쪽에 있지만 되게 리그에 되게 적응을 되게 못하고 있다랄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아마 얼마 전에 강원전에서 그 다이렉트 퇴장당했을 때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그 되게 재밌었던 네, 퇴장 발목 장면. 잡는 퇴장 완전 빠져나간 선수를 이렇게 네. 하프라인 네, 맞아요. 완전 네. 이렇게 끌어당겨서 굉장히 좀 물론 재미있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김기동 감독 그 축구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일루첸코가 살아났고 터졌고 일루첸코 드디어 터졌고 네. 그리고 최준이 사이드에서 생각보다는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상우 선수가 조금만 회복이 된다면 그게 좀 관건인데 들어보니까 선수 한 명이 이름값은 좋은데요, 너무. 그러니까 유재문이 너무 좋은데요?
유재문이 솔직히 말해서 지금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시문 선수야 사실은 저는 항상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약간 김진야라든지 뭐 아까 말했던 권한규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제 임 교수님이 생각하기로는 선수들의 폼이 조금 더 올라와 있다 결국에. 네,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박동진이나 뭐 한승규 이런 선수들이 좀 조커로 왔을 때 좀 잘 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죠. 전술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선수들의 폼이 조금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왠지 포항에 있는 선수들보다 서울 선수들이 절박함이라는 게 좀 떨어져 보여요. 그냥.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죠. 김기동 감독이 아마 훈련 중에서 대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니네 다시 기회 못 받는다. 좀 강하게 얘기할 필요도 네, 있어요. 근데 있어요. 강하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서울 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많이 참고 얘기한 것 같다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서울 팬들도 그건 인정하거든요. 정말 나가야 될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바꿔야 될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뭐 그거에 사실 어느 팀의 팬이든 뭐 다 그 말을 하는 거니까 뭐. 근데 아마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는 되게 못 믿어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저도 얘기하던 거는 뭐 저는 뭐 언제쯤이 되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김기동 감독님은 뭐 차후에 나중에 그죠. 또 이제 뭐 국가대표 감독이 될 수도 있으신 분인데 이 FC 서울 같은 이 좋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포항에 있던 때보다 좋은 이런 자원을 갖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는 팀에서 성적을 꼭 내야지만 이 탄탄대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감독풀에 좀 그런 좀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런 팀들도 2연승 같은 거 해버리면 또 모르거든요. 한번 이 가도를 타버리면은 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그래서 꾸역승도 필요한 거예요. 경기력이 안 좋더라도 이기고. 그렇게 해서 2연승만 해봐요. 또 나중에 되면 또 신명나게 또 플레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테니까 FC 서울의 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뭐 좋은 성적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전북과는 좀 다르게 기다리면 결과를 만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전북보다는 좀 상황이 훨씬 더 좋다고 봐요. 전북은 이제 사실 근데 뭐 국내 축구 얘기는 이 정도로 해 있고요. 자, 지금 우리 낙사는 그냥 좀 쉬어가는 코너죠. 좀 얘기를 좀 전달을 드릴 텐데 총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가 좀 변한 게 있는데 정치 기사글의 비율을 5개에 한 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너무 큰 제한이 있다고 해서 다시 3개의 일반글 3개의 정치 기사글 1개 대신 이제 스크랩 글은 제외를 시키기로 했어요. 카운트에서. 그거 좀 잘 확인해 주시고 회의록 저희가 이제 뭐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록이 나오는데 뭐 꼭 확인하시고 좀 규정에 좀 어긋나지 않게끔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뭐 다른 뭐 얘기 전하실 거 있나요 혹시? 일단은 지금 좀 있으면은 저희 주년 행사 이벤트가 지금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아마 조만간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아마 따로 또 공지가 올라갈 건데 아마 이벤트 참여에 대해서 뭐 별도로 이제 참여 유도에 대해서는 공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그리고 노지선 작가님 이제 뭐 팟캐스트 관련해서 이렇게 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7-1 K리그 이번 시즌 진짜 다릅니다. 편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 무언가님께서 K리그 화이팅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꿀이랑 버리랑님께서 포항 팬으로서 이래도 잘해? 라는 말이 너무 공감됐네요. 이런 식으로 댓글 두 분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일단 너무나 댓글 달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 게 이제 저희한테는 동전 한 입 같은 거죠. 그쵸. 댓글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뭐 댓글 안 달아주신 분들도 이제 다 생각보다 아직 뭐 조회수가 좀 나온 거 보니까 듣고 계신 분이 꾸준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다들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댓글과 그런 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태구알. 그리고 저희 뭐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마이크를 좋은 걸 샀습니다. 이번 화에는 아마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조금 더 좋은 음질로 방송을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그 락사 팟캐스트 유튜브에도 올라가거든요. 저희 락사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꼭 그 요즘 유행하는 걸로 조떼꾸알이라고 하잖아요. 욕 아니고요. 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이제 유튜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접근성이 좋으니까 유튜브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열심히 좀 고심하고 이래가지고 재밌는 부분만 뭐 쇼츠로 편집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가 좋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자연스럽게 또 다시 축구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해외 축구 소식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레버쿠젠이 우승을 했습니다. 창단 후 첫 우승. 뭐 이게 또 드라마 같은 그런 그쵸. 건데 감독이 또 멋있는 또 간지나는 감독입니다. 사비 알론소.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제 우승을 해냈고 아직 경기는 한 5경기 남았어요. 남아있는데 이제 무패 우승을 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당장 다음 경기가 고비죠. 도르트문트랑 이제 그렇죠, 원정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기 우승의 순간을 뭐 짤로든지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 알겠지만 팬들이 엄청나게 난입을 그렇게 우승하는 순간 팬들이 그냥 아니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한 비르츠가 그 3대0 만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미 난리 났었어요. 이제 그것도 이렇게 팬들이 난리 날 것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안전 요원들도 이미 다 이 줄 치고 이렇게 막으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레버쿠젠이 우승하고 나서 그 팬들이 다 이렇게 난입했잖아요. 거기서 약간 기시감이 느껴졌던 게 그 렉섬 그 렉섬 AFC가 리그 1으로 올라갔. 네, 4부에서 3부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그 2부까지는 리그 2까지는 약간 아마추어 리그고 리그 1부터가 프로리그 아닌가요? 프로 거의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프로리그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막 팬들이 다 난입해가지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즐기고 그랬잖아요. 약간 진짜 새로운 드라마를 쓴 것 같아요. 그 뭐냐. 사실은 이제 저희 축구 오래 보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뭐 오래 안 보신 분들도 분데스리가 하면은 저긴 뭐 미넨 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사실. 그 느낌이잖아요.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셀틱. 네, 거기보다 더 하죠, 사실은. 왜냐면 도르트문트가 우승에 도전을 했지만 항상 미넨이 우승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쓸 때가 클럽 있을 때 우승한 거 그렇죠. 빼곤 없으니까. 거기보다 더 쉬워. 사실 지난 시즌도 어떻게 보면 도르트문트가 거의 우승 직전까지 갔는데 마인츠한테 일격 맞고 거의 근데 이제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제 사실 그거 우승 망친 게 이재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레버쿠젠이 우승을 할 거라고는 사실은 시즌 초반만 해도 예상을 못했을 거고 거기다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승을 할지는 더더욱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렇게 잘할 줄이야. 라는 맞아요. 게 또 맞잖아요. 근데 약간 느낌이 볼 이쁘게 차고 좀 천재적인 이런 사람들은 감독하면 잘 못하던데 이분은 좀 출난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바이에른 뮌헨이랑 승점이 벌써 지금 15점 차라서 야. 맞아요. 이거는 근데 조금 이제 그 미넨 팬분들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레버쿠젠이 당연히 잘했죠. 네. 그 투엘 감독의 실책이 좀 근데 그것도 있지 있고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레버쿠젠 선수들의 위닝 멘탈리티가 다른 팀보다는 되게 좀 각성이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당장 유로파 리그 웨스트햄한테 거의 지는 경기였는데 종료 1분 남겨놓고 동점골 넣는 거 보면은 그런 게 되는 팀들의 네, 위닝 그렇죠. 멘탈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채연님께서 말씀하셨던 꾸역승이라든지 그런 거 네. 같아요. 뭐 그런 것들. 질 거 비기고 비길 거 이기고 이렇게 하는 게 우승하는 팀의 매력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01-2002 시즌인가? 아스날 리그 무패 우승했을 때 그때는 사실
수비가 좋아서 우승을 했던 거였지 공격은 솔직히 맞아요. 그 다음 시즌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더 좋았어요. 첼시가 15실점으로 무패 리그 우승했을 때 지금보다 믿기지가 않네요. 아직도 역대 최저. 그쵸. 예. 근데 레버쿠젠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득실차가 득점이 74득점이에요. 25경기, 29경기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케인이 또 우승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리고 예전에 반대로 얘기하면 네. 코망이 커리어 사상 첫 준우승이에요. 킹슬리 코망이. 그래요? 네. 코망이 우승 DNA가 있다고 네, 볼수 있어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벤투스, 파리, 바이에른 뮌헨에서 계속 우승하다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준우승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면 케인의 기가 더 센 걸로. 케인의 네. 무관 DNA가 더 센 거 아니야. 무관 DNA가 더 세다. 이거 좀. 그렇죠. 예. 아,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케인? 그러니까 그 무관 일단 DNA가? 첫 번째 오자마자 슈퍼컵에서 라이프치히한테 3대0으로 졌어요. 첫 경기가 케인한테 첫 원래 경기가. 약간 콩라인 약간 그런 느낌이 아.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옛날에 발락. 발락 같은 네. 경우는 약간 느낌이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발락이 약간 느낌이 그런 발락은 우승 못한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클럽도 한때는 콩 그거였어요. 맞아요. 네, 콩라인이었으니까. 사실 저는 약간 그 케인이 오면서 귀신같이 우승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감독이 투엘이기 때문에 워낙 잘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야 이거 맞아요. 투엘하고 케인이 만났는데 이거 100% 그냥 그것도 미네인데. 씹어 먹는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있었는데 사실 첫 경기 그때 슈퍼컵 했을 때 라이프치히랑 그것도 홈에서 아마 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3대0으로 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경기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 드디어 비록 슈퍼컵이지만 케인 우승 타이틀 하나 다다 했는데 웬걸요? 첫 경기부터 바로 발렸죠. 저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미는 거가 가자마자 와 김민재가 다른 팀 팬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와 김민재가 분데스리가 우승을 하는구나 가자마자 우승컵을 드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뭐 그렇게 못했는데 뭐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근데 일단은 하나는 남았어요. 일단 챔스 4강 올라갔기 때문에. 맞아요. 네. 큰 거 들면 되지 뭐. 네. 빅 이어 큰 귀 하나 들면 되니까. 또 투엘 감독은 이번 시즌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된 것 같고, 근데 진짜 케인은 된 이유가 진짜 있는 건가? 케인이 못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가지고. 근데 지금- 그 결과적으로 감독이 투엘이잖아요. 네. 그러면 투엘의 미래는 뭐가 문제였는지. 그러니까 그걸 좀 짚어봐야 될 것 우선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수비가 센터백 2명이 고정 멤버가 없어요. 처음엔 시즌 초반에는 우파랑 김민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다이어랑 더이를 또 바꿔요. 물론 전술의 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바꿀 수는 있어요. 물론 쟁쟁한 선수들이 저는 솔직히 다이어는 인정 못 하겠는데 일단 쟁쟁한 선수가 3명이나 있어요. 다이어는 빼고. 다이어가 뭐 아스날전에 잘했다고 하는데 잘하긴 잘했어요. 했는데 전 아직까지 그렇게 톱 클래스 수비수라고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근데 뭐 전술적인 이유가 네. 있었겠죠. 이 의견과 관련해서 투엘 스타일에 그냥 김민재가 안 맞는 거다 이런 얘기도 근데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고.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죠. 단적으로 봤을 때 다이어랑 더리우트가 수비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원에서의 그런 백 자원에 대한 중원에서의 자원 지원이 없어요. 수비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리우트나 다이어 같은 경우는 후방에서 일단은 순위 많은 죽치고 앉아 있는 수비고 김민재나 우파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똑같아요. 앞으로 나가는 수비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들어올 때 그만큼 백코트가 늦어요. 밑 중원 자원에서. 근데 저는 역설적으로 한 번쯤 봐고 싶어하는 지금 현실적으로의 조합은 뭐냐면 우파나 다이어나 더리우트나 김민재예요. 근데 이거에서 조합이 나온 적이 있느냐? 많이 없어요. 이제 사실은 감독이라는 게 이제 뭐 선수 한 명 한 명만 보는 게 아니고 수비 라인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팀을 보는 거다 보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레버쿠젠에 우승한 게 누가 가 있냐? 바이언에서 레버쿠젠 임대가 스타인시치가 여기 가 있어요. 근데 스타인시가 여기서는 지금 거의 우승 주역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실제로 레버쿠젠이랑 두 번째 경기했을 때 스타인시는 골을 넣었고, 그리고 지금 사네, 그나브리, 코망 다 부상이에요. 물론 사네 같은 경우는 시즌 내내 안 좋았고 그나브리는 이제 터질만 하니까 다시 부상으로 나가버리게 되고, 그리고 솔직히 키미나 뭐 뮬러, 뭐 고레츠카 이런 선수들이
한창 전성기 때 그런 조금 많이 내려가 있어요. 내려갔죠. 예. 네. 지금 이런 것만 보면 어마어마한 그리고 선수이긴 한데 당장 문제가 뭐냐면은 마즈라위, 뭐 폰지 이런 약간 사이드에서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폼이 되게 안 좋아요. 폰지는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그 폰지가 아니에요. 그냥 스피드만 좋다 뿐이지 이 선수는 지금 뭐라 그럴까? 한때 월드 베스트 찍었던 그 폰지의 느낌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 뭐 이제 감독 얘기 다시 돌아가면은 알론소 감독은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이렇게 우승을 만들었냐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지금 레버쿠젠의 약간 소위 말하는 월드 클래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일단 당장 떠오르는 거는 플로리안 비르츠. 예. 그 정도? 이 선수가 지금 나이가 되게 어려요. 그래요? 이제는. 예. 이 선수가 많이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22밖에 안 됐을걸요? 그래요? 앞으로 또 그리고 일단은 공격수 뭐 보니페이스 있고 제레미 프림퐁 뭐 많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월클이라고 말할 만한 네. 선수는 좀 없는 그렇죠. 거 아닌가? 미네네이션에는 없는 건 맞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뭐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선수 구성이 평준화가 되는 그런 팀이 있고 선수 구성이 되게 에이스가 많은 팀이 있고 이런 저 팀이 있겠죠. 있잖아요. 근데 고점과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이나,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벨버쿠젠은 되게 평준화가 되게 잘 된 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뎁스가 좀 어느 정도 잘 꾸려진 팀이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크게 크지 않은 이런 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융화가 잘 돼 있다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화를 잘 만든 거죠. 네. 알론소 감독이. 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카가 중원에서 이렇게 많이 쓸어주고 하는 게 되게 좀 그런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얘기를 잠깐 해보면 알론소 감독 그래서 뭐 얘기가 많잖아요. 뭐 약간 좀 구애 아닌 구애들이 예, 또 많다. 뭐 리오플에서도 있었고요. 뭐 그러니까 근데 물 건너간 것 같지만 보통은 이제 이럴 때 감독이 나와가지고 아 나 뭐 어느 팀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레버쿠젠 같은 경우 단장인가 누가 와가지고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뭐 알론소의 소속팀이었던 데에서 제의가 오면 보내주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레알이랑 바이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 많았죠. 리버풀이나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레알, 미넨, 리버풀. 리버풀. 리버풀 이렇게 세 팀인 거죠. 왜냐면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아예 클럽 감독이 그만한다고 이제 올 시즌은 네. 마지막 떠난다고 했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비 알론소가 리버풀에 대한 애정이 또 없는 편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 좀 강한 링크가 돌았었는데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라도 또 리버풀이랑 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일단 잔류는 얘기했어요. 알론소 감독이 당장. 돌아가는 아 그래요? 네, 당장 잔류로 그냥 얘기해버렸으니까 못 바꿔버렸으니까. 그럼 뭐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속팀에 제의 오면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레알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이 뛴 시즌이긴 하니까. 네. 참 플레이도 간지 났었는데 감독으로도 그렇게 그 선수들이 이제 우승 축하를 하면서 예. 특이한 게 레알하고 리버풀에서는 챔스 우승이 커리어가 있는데 미넨에서는 우승 커리어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챔피언스 네. 못했구나 네. 거기 있었는데 왜냐하면 미넨에 네. 있을 때는 거의 펩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펩이랑 이제 하인케스 감독이랑 같이 있었기 근데 때문에 레알에서만큼 오래 뛰지도 않았어요. 네, 그쵸. 네. 한, 많이 뛰어야 한 4, 5년? 3, 4년? 팬의 유일한 실패라는 미넨이잖아요. 그쵸. 네. 왜냐면 그때 우승 커리어가 없었으니까, 챔스 우승 커리어가 없었으니까. 그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의료진한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맞아. 근데 펩이 그 유일한 펩의 흑역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펩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미넨으로 챔피언스 우승을 못 뜬 게 리그 우승은 사실은 뭐 아까 거의 말했지만 그때로 공식이었으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때로 공식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솔직히 레반도프스키 있었고. 맞아요. 뭐 당연한 약간 느낌이 사실 리그 우승에 당연한 게 어디 있겠냐 많은. 어쨌든 뭐 그렇게 레버쿠젠의 우승 뭐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은 리그인데 EPL. 프리미어리그 우승 레이스. 이제 두 팀이 이제 세 팀이 경쟁을 했었는데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근데 아스날과 리버풀이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스날이 이제, 네. 그 어디였죠? 아스톤 빌라. 네, 아스톤 빌라한테 지면서 홈에서 네. 지면서 우승 레이스에서 좀
맞아요. 그게 됐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맨유랑 비기고 그다음 누구였지? 또 리버풀도 패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맨시티만 그렇죠. 이렇게 좀 앞서 나가는 결과가 됐는데 아직은 경기 수가 조금 남긴 했어요. 남긴 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능성이 근데 맨시티 앞으로 남은 경기 일정도 더 좋지 않나요? 근데 그건 사실 진짜 어떻게 다 보면은 모르겠다. 비슷한 것 맨시티는 같은데? 뭐 아스날, 첼시, 맨유, 리버풀 뭐 이런 팀이랑 토트넘이 거의 정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토트넘이에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다 남은 것 같던데 이 세 팀이랑. 그러니까 리버풀은 아. 지금 페리스한테 졌고 안필드에서 그것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세 팀이랑 토트넘이 다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승팀을 토트넘이 정하는 거 아니냐. 그 빌라도 있어요 이 중에. 아, 아스톤 그래요? 빌라도. 예. 아스톤 빌라는 아스날이 어차피 이미 네, 한번 있으니까, 잡았고. 네. 열세를 지고 있네요. 그게 캐스팅 노트라고 하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맨시티가 이번에 우승하면 이제 3연속 우승이가 그럴 거예요. 3연속 우승이 네. 되는 거죠. 엄청난 아직 뭐 끝나진 네. 않았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도 기대가 되는 게 또 우리 흥민이 형이 그렇죠. 맨시티는 잘 패잖아요. 그것도 토트넘 홈이라. 그렇게 치면 리버풀도 잘 패기. 사실 리그 기준으로 클럽을 잘 패기 때문에. 리그 기준으로 따지면 네. FA컵에서는 득점을 했는데 리그 기준으로 따지면 홈에서 토트넘 홈에서 아직 득점 없는 팀이 맨시티라서. 토트넘이 어쨌든 되게 아스날과는 지역 북런던 더비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것도 토트넘 홈이에요 심지어. 그렇죠. 예.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이번 연도까지잖아요. 예, 올 시즌까지. 그래서 그 펩은 어떻게 되나요? 펩은 아직 그런 얘기 안 아직은 해서.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 흥민이 형이 그 맨시티 한번 잘 패주고 이제 그걸 해가지고 리버풀이 마지막으로 우승하고 이제 클럽 감독 떠나는 그런 그림도 그러니까 솔직히- 사실 리버풀이 한 달 전만 해도 네. 3관왕 마지막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개도 못 들겠어요. 한 개도 무관을 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뭐 지금 오늘 당장 리버풀이 유로파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거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이렇게 탈락을 1차전에서 못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부터 다 꼬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로테이션한 것 때문에 그 전 경기 때. 파장이 와가지고 네. 맨유랑 비기고 그 팰리스한테 또 지고. 참 그렇게 근데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발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FA컵에서 맨유한테 떨어졌을 때. 맞아요. 맞아요. 그때가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림을 바라긴 해요. 근데 어쨌든 누구든 이 자기가 팬인 팀은요 다 자기 팀이 불안하거든요. 맨시티 팬들도요 그렇게 마냥 안정적이진 못할 거예요. 그 이점 왜냐하면 차밖에 안 네, 나잖아요. 그렇죠. 일단 리버풀이랑 아스날은 동률이고 맨시티랑 그 리버풀 아스날이 2점 차밖에 안 나요. 물론 이제 당연히 지금 확률로 보면 맨시티가 앞서가지만 한 경기 미끄러지면은 모르는 어떻게 될지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네. 아무도 장담은 못하고요. 잘하면은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전에 제 기억에 이 네덜란드 예르디비지에서 마지막 경기에 삼성팀이었나가 우승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아마 막- 페이노르트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죠. 그러면 아스날도 아직 우승 레이스 안에 있나요? 아예 있는 그럼요. 거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2점 차기 때문에 승점이. 리버풀이랑 동률 아니에요? 네, 리버풀이랑 동률이고 2점 차예요, 2점 차. 맨시티랑 2점 차기 이건 때문에. 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다음 경기 토트넘이 잘해. 토트넘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토트넘과 빌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라서 틀린 거예요. 지금. 당연히 물론 이제 2점이면은 한 경기를 비긴다고 그러니까 무슨 산술적으로 했을 때 한 번 비긴다 해도 당연히 따라잡아도 동률이 돼버리니까 맨시티가 가장 유리하긴 하지만 야, 그럼 EPL도 마지막까지 진짜 진짜 마지막 경기에서 네. 바뀔 수도 있는 거라니까. 또 다음 경기가 아스날이 지금 울브스랑 경기예요. 지금 황희 원정이에요. 네, 원정이에요. 울브스 원정인데 지금 황희찬하고 네투가 왔기 때문에 황희찬이 이제 뛸 수 있나요? 네, 아니 지난 시즌에 복귀했어요. 아 그래요? 네. 황희찬 그래도 요새 폼 괜찮지 않나요? 네.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풀럼 원정이라 근데 리버풀이 지금 최근에 폼이 안 좋습니다. 팀 자체가 음. 득점원이 없어가지고. 살라도 예전만큼 지금 벌써 에이징 커브 얘기 나와요. 살라는. 근데 사실 살라가 그 막상 골 넣는 거 보면은 아 그래도 살라네라는 소리는 나오는데 근데 오늘 옛날에 같은 경우 화려하는 시절이 아니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찬스만 몇 개만 놓쳐가지고 찬스 놓치는 거 하면 또 그 누네스가 또 기가 막히게 잘 놓치기 때문에 디아스도 있고 네. 살라는 윙이고 지금 윙포워드라고 본 게 맞고 원톱은 거의 학부예요? 누네스예요. 누네스. 누네스 네. 누네스인데 원톱 그러니까 누네스. 누네스 가운데 디아스 네. 살라 윙이고 근데 누네스 같은 경우가 축구를 잘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골을 못 넣습니다.
잘 만들어요. 이거 운동 능력도 대단한데 이상하게 뭐 골대를 맞추고 넘어.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게 날아간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수원FC 지동원이에요. 약간. 약간 느낌이 예전에 그 뭐냐 그 해외 축구 유명한 명문 있잖아요. 나는 미드필더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 저는 그거보다 그냥 골을 못 넣어요. 그냥 골을 이상하게 그러니까 못 넣어요. 디아스랑 누네스랑 똑같은 게 문전 앞까지는 잘 가요. 갔는데 마지막 클러치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미드필더니까 그 명문도 그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리버풀 팬들은 가끔씩 그 결과만 보면은 결과만 보면 결국 앤디 캐롤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키 많고 이런 거 아닌데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고. 물론 시즌 초반에 누네스랑 디아스가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있는데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할 진짜 때만 저는 해도 이래서 네. 다른 얘기지만 손흥민이 이래서 대단한 거예요. 진짜.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리버풀이 이 정도로 이게 우승 경쟁을 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 거의 7, 8이었으니까.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맨시티 팬들 걱정 요소 중에 또 하나가 폴란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네, 지난 시즌만큼의 폼이 없어요. 지난 시즌의 그런 괴물적인 퍼포먼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리고 걱정하더라고요. 홀란드에서 가려져서 그렇지 알바레스도 지금 지난 시즌만큼의 폼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득점이 거의 멈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NCT 같은 경우에는 포든하고 덕배랑 도쿠 때문에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아스날과 맨시티는 둘 다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리그로 보면은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리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는 리그적인 측면에서는 좀 두 팀이 좀 장점이죠. 근데 리버풀도 또 마찬가지예요. 리버풀이 리버풀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예. 근데 무게감이 챔피언스리그는 네, 그렇죠. 물론 왜 비슷한 조건이긴 한데 뭐 그렇긴 하죠. 어차피 저는 이제 백수 됐으니까 마지막 경기까지 한번 봐야겠네요. 요거는 볼만하죠. 마지막 한 5경기 정도 그리고 남았죠. 솔직히 리버풀 얘기만 해서 그렇지 아스날도 사실 카이 베레치가 살아난 것도 지금 잠깐 다시 내려가 있거든요. 고점에서 다시 내려가 있고 제수스하고 진첸코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펩이 팔았는지 알겠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고 못하고 있을 뿐더러 팀에 되게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우승 경쟁은 이렇게 세 팀이 하는 거고 혹시 우승 만약에 경쟁 말고 이 세 팀 중에서 누가 우승할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확률을 보면 맨시티예요. 만약에 저한테 돈 걸라고 하면 맨시티한테 걸겠죠.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맨시티는 홀란이랑 알바레스가 못해도 포든이나 이런 누가 해줄 만한 선수가 있어요. 근데 네, 아스날은 없다. 리버풀하고 리버풀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스날 근데 사카는 요새 별로인가요? 사실 다른 팀 얘기라서 뭐 저는 근데 정확하게 잘 사카도 모릅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쏙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아르테타 감독이 뭐냐면은 지금 웨데고르가 많이 갈렸기 때문에 중원에서 일단은 볼이 제대로 안 돌아져 보니까 되게 많이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경기력이 되게 많이 다운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버풀도 똑같은 게 맨시티가 좀 위험수위도 있는 게 맨시티 위험수위인 게 로드리가 되게 많이 지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맨시티가 계속 지금 리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한번 미끄러질 때가 됐다라는 뭐 그게 그래서 산술적으로 봤을 네. 때 한 팀이 계속 이긴다는 게 사실 그렇죠. 물론 예전에 맨시티가 리버풀하고 항상 우승 경쟁할 때 끝까지 이겨버린 적도 있긴 한데 산술적으로 보면 한 번 미끄러질 때 이제 미끄러질 때 비기느냐 지느냐 이 차이는 엄청 크죠. 이 차이는. 저도 근데 돈 걸려면 맨시티에 그럴 것 같아요. 난 벤신다마 다시 바꿀래요. 저는 벤신다마 리버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세 팀마다 각각 아까 약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맨시티는 일단 첫 번째가 일단 중원 앞에 로드리 그 체력 저하 이거랑 앞에 이제 공격수 2명의 부재랑 마찬가지예요. 홀란이랑 알바레스가 거의 자기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선에서 많이 뿌려주고 있지만 뭐 한 방이 있는 선수라고 하지만 근데 그리고 그건 모두가 똑같죠. 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중원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수비에서 좀 조고메즈가 약간 많이 불어나고 아까 말했듯이 학포가 네. 뭐 그 골을 막 스코어를 많이 올리고 이런 선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이 살아나려면 조타가 나와야 돼요. 조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살라나 지금 뭐 누네스 디아스가 지금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구미가 당기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또 마지막으로 아스날은 외대고로 갈려 있고 제주스 불안하고 기술은 좋은데 골이 안 나와요.
결국엔 다 그 불안 요소는 다 갖고 있어요. 어느 팀.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결정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토트넘이 우리 흥민이 형이 우리 소니가 또 이렇게 또 어떻게 세 팀 다 잘 패는 팀이라 또 특히 공통적으로. 클럽을 또 잘 패는. 그러니까 팬도 잘 패고. 아 그래서 좀 불안하게. 일단 게다가 네. 아르테타는 전반기에 2골 먹혀가지고 당했고 이미. 그럼 이제 우승 레이스는 그 정도 하고 또 이제 좀 재밌었던 마지막으로 저희 예. 그러면 챔스 챔스. 지금 4강 진행 예, 예. 일단 누가 진출했죠?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랑 그 파리가 붙고 바이에른 미넨이랑 저기 레알 마드리드가 붙어요.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2명이나 있는 거죠 이제. 예.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와 바이에른 미넨의 김민재 선수.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결승전은 파리랑 미넨이랑 붙으면 진짜 대박인 거죠. 우리나라 팬들은 김민재가 또 선발로 나온다면은 그쵸. 네. 그럼 이제 행복사죠 이제. 이제 명단을 옛날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않기를 포거슨이 네. 되게 욕을 하고 싶지만 그런 일만 안 제가 봤을 때 벌어지게. 이강인은 거의 확실시. 그렇죠. 이강인은 네. 일단 뭐 선발로 안 나올 수는 있죠. 네. 거의 명단에 들어가는 게 많이 네, 얘기를 한 게 엘리케 전술의 핵심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강인이. 그러니까 뭐 어쨌든 결승전 특성상 뭐 바꿀 수 일회용 전술을 들고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명단에 들어갈 거라는 게 뭐 거의 그러면 부상이 있지 않은 이상 4강전에서 각각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결승은 파리랑 레알로 갈 것 같아요. 파리랑 저는 레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데어 클라시코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챔피언스리그 결승 어떤 거요? 그 바이에른 미넨과 도르트문트가 붙는 아. 데어 클라시코가 한번 이루어졌으면 그림이 재밌지 않을까.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건 일단 레알 마드리드고. 저 레알 약간 어. 챔스 DNA가 예, 있잖아요. 예, 예. 조금 아무래도 무게가 쏠리죠. 그리고 제일 최하가 바이에른 미넨이에요. 그러니까 1, 2위가 1, 2, 3, 4로 이제 순위를 매긴 걸 봤는데 레알 마드리드, 파리, 도르트문트, 미넨이에요. 이런 순으로 가죠. 그러니까 미넨보다 나은가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거. 이게 그게 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 경기에서 도르트문트한테 3-0으로 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예. 네. 그러니까 미넨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사뭇 들긴 해요. 한 2년 전만 해도 야, 이 정도면 미넨이 우승하는 거 아니야? 뭐. 미넨이랑 레알이겠네 이렇게. 약간 느낌이 그랬죠. 어쨌든 재밌는 시즌이에요. 챔피언스리그 같은 경우도. 근데 네. 제가 이제 파리랑 바르셀로나 4강 2차전, 8강 2차전을 봤단 말이에요. 아틀레티코랑 도르트문트 같이 봤는데 일단 바르셀로나는 자기가 자기 꾀에 당한 느낌이었어. 어떻게 보면은. 아라우가 초반에 퇴장을 당해버리니까 거기서 급격하게 무너져서. 근데 이거 잠깐 바꿔 얘기하면은 지금 올 시즌 떠난 팀들이 다 지금 컵이 없어요. 사비 끝났죠? 투엘 끝났죠? 클롭 끝났죠? 아니 근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로 우승한 그게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저 지금 나무위키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없어요. 제가 축구 본 이론은 없는데 전이 있었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네 팀 중에서 파리만 없어요. 그 은바페가 이제 레알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확정한 게 아니에요. 아직은. 확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간다는 얘기만 있는 거지 공식적인 발표가 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옛날에 그 벤제마가 기반 팔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프랑스 대통령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통령이 마크롱. 네, 마크롱 대통령이 그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또 그게 아니라 파리 올림픽 갔을 때 은바페가 갈 수 있도록 레알은 무조건 협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놨다고 하는데. 뭐 대통령이 무슨 축구회까지 가지라고 그래요. 무슨 씨. 그러니까 저는 그냥 챔스 결승은 무난하게 파리랑 레알로 갈 것 같아요. 지금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은바페가 레알로 가는 게 확정이 난다면 파리한테 이제 마지막 이별 선물로 뭐 그럴 수도 있죠. 우승-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은 교수님 말대로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이 간다면은 은바페 더비 약간 네. 더비가 되기 그것도 전이지만 있고 네. 차세대 발롱의 선두주장이 둘 중에 한 명이 벨링엄이랑 이제 은바페 대결이니까. 맞아요. 그 맞아요. 네. 만약에 은바페가 그 월드컵 결승전에서 했던 그 정도의 경기력이 나온다면 그 미쳤었죠 그때. 파리가 우승하겠죠. 그렇죠. 그 정도 퍼포먼스를 보인다. 뭐 레알에 지금 주드 벨링엄이 그렇게 그러니까
돋보이는 경기가 나오기는 힘들고. 근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뭐 비슷비슷하죠. 잘하더라고요. 잘하긴 잘해요. 네, 너무 잘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레알의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 초반 퍼포먼스에 비해서 골이 좀 안 나서 그렇지. 벨링엄뿐만 아니라 거기엔 비니시즌도 있잖아요. 네, 비니시스. 네, 잘하. 그러니까 비엘씨는 약간 중간에 조금 약간 리그 중반에 약간 저점 내려다 다시 올라가는 추세라 지금. 근데 약간 그 재밌을 것 같아요. 양쪽의 그 스피드 대결, 비니실과 은바페의 대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원하는 대로 대형 클라시코가 돼버리면은 그럼 우승팀 그럼 4강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우승팀은 어디로 예측하세요? 저는 뭐 일단 결승은 그렇게 예측을 해버렸으니까 네. 저는 김민재가 선발로 하고 미넨이 우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팬심 담아서 레알. 저는 파리. 파리. 이강이 골 넣고. 일단 여기는 도르트문트 아무도 없고. 뭔가 이제 음바페가 또 미친 그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그 마왕 느낌의 일단 경기력을. 도르트문트는 아웃인 걸로. 근데 일단은 아직은 한 두 달 정도 열심히 남아있겠으니까. 아직 2달이에요. 6월 25일인가 할 거예요. 챔피언스리그가 거의 이제 시즌을 마무리 짓는. 원래 한 5월 달쯤에 하잖아요. 아니 거의 6월 달에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리그가 다 끝나고 나서 그 한 몇 주 있다가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네.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러니까 보통은 6월 초에 하든가 6월 말에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백수 끝났을 때니까 못 보겠네. 일요일이에요. 근데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보면 돼요. 토요일로 그러니까 넘어가요. 거의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간 새벽이에요. 그러면 네. 저는 일요일 날 출근했지만 그런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웬만하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챔스 결승은 진짜 뭔가 좀 월드컵 결승과는 또 다른 느낌의 특별함이 네. 있어요. 맞아요. 자 여기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챔스 결승 혹시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저는 당연히 리버풀 팬으로서 공사하고 뭐 당연히 뭐 이스탄불? 네, 그게 당연한 거고요. 저는 그 또 하나를 꼽으면은 뭐 맨유가 했을 때를 좀 꼽고 싶기도 하고. 0708. 네, 0708.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이게 재미없게 끝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당장 그거예요. 리버풀이랑 우리 토트넘 붙었을 때. 되게 재미없게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맞아, 그때 엄청 깨졌죠. 그리고 2대0으로 깨졌는데 초반에 시소코 이거 핸들비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게 맞는지 바르셀로나랑 아스날이랑 결승했을 때 몇 년? 아니 아스날 결승 간 적 없어요. 그래요? 저기 아니, 0203 그때인 것 같은데? 저기 알무니아 그때가 아무튼 010인가 아니고 0203 둘 중에 하나예요. 되게 재미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나 그거 재밌었는데. 몇 경기가 좀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있어요. 뭐 0304 포르투랑 모나코 그거. 그리고 AC 밀란이랑 리버풀이랑 또 한 번 결승전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즌. 그죠? 네. 근데 거기서도 재미없었어요. 그거 AC 밀란 거의 원플레이로 끝났어요. 그거. 그러니까 AC 밀란의 복수가 네. 완성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거의 인작이 원맨쇼로 끝난 거라 그때는. 그 몇 개가 있어요. 생각보다 재미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상징성 때문에 보는 거죠. 기대감도 있고 약간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피날레. 사실 지난 시즌 결승도 그렇게 재밌다고 볼 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좀 재밌었으면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하는 시즌은 다 재밌었어요. 그거가. 이상하게 그래요. 이상하게 화려한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할 때는 화려한 골들이 많이 나왔고요. 이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지난 발리축부터 시작한 DNA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승한 게 지지난 시즌인데 그때도 거의 솔직히 리버풀 원사이드 게임이었지만은 쿠르투아 보는 경기로 봤거든요. 그때는 거의. 맞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외 축구까지 대표팀부터 이제 국내 축구 해외팀까지 이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이제 녹음 시간으로는 2시간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제 오후 11시 43분. 생각보다 뭐 전 녹음에 비해서 빨리 끝난 편이에요. 네. 오늘도 재밌게 나눠봤는데 소감만 말씀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용 교수님 어땠나요? 네, 뭐 항상 녹음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뭔가 되게 아쉬워요. 그냥. 네. 맞아요. 뭔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냥 또 다음에 하게 되면 되게 좀 잘 준비해가지고 더 재밌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준호 작가님도 소감. 사실 항상 임 교수님처럼 아쉬운 부분들이 남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어쨌든 집에 갈 때 딱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얘기할 걸. 네, 이때 이렇게 얘기할 걸, 저렇게 얘기할 걸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너무 재미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뭐 없으니까 없으면 원래 집단 까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좀 재밌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평소에 이렇게 매주 이렇게 출연하시는 한 분이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우리 PD님이 안 계세요 지금 최애 출장 때문에. 오늘 뭐 생각보다 매끄럽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난 자리는 표가 나야 되는데 표가 안 났어. 어쨌든 아니, 또 듣는 분들은 표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혀 짧은 사람 어디 갔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요. 저도 뭐 아쉬움이 남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항상 즐기는 편이에요. 방송을 좀 즐기는 편이고 오늘도 되게 이것 때문에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좀 축구를 조금 더 좀 알아보려고 하고 최근에 예전에 비해서 축구 열정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방송을 하면서 다시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뭐 기쁜 마음만 듭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방송 재밌게 잘 준비해서 좋은 방송, 재밌는 얘기거리 다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